이어서 할게요. 이제 저기 기출 문제 좀 아마 나올 거예요. 작년 올해 19년도 반영해갖고 요 이론서는 19년도에 나왔던 건 이제 거의 7급 서울시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제 한 거고, 기출 문제 나오면 준비할 때는 이제 기출 문제 같이 보면서 기본서 보면 하면 저기 재난은 충분히 고득점 가능해요. 자, 이론 한번 볼게요. 이론도 굉장히 막 어렵고 막 되게 많은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깊게 안 물어봐요. 이쪽은 전문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안 물어보고, 요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올해 이제 국가적 구금에 나온 문제인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포인트가 이런 거 몰라도 이제 회복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회복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뒤에 이제 법령 얘기할 때도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시험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재난으로부터 충격이나 사회적 기능이 단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내구성.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내구성이 있다라는 건 자체적으로 체력이 좋다라는 얘기다.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및 생산성이 회복되는 시간. 신속성. 회복되는 게 신속성이 빨리 회복된다는 의미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뭐 해저드, 위험, 익스포즈, 노출, 뭐 더네블리티, 뭐 취약성인가? 그리고 이제 이게 리질리언스, 회복. 근데 사실 이 단어를 모르면 못 찾을 수는 있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해저드 몇 개는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 놓고 고민하지 않았을까도 싶고. 답은 이제 리질리언스. 새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거고, 이슈가 아니라 이제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재난 관련 이론을 좀 알고 그다음에 법령을 좀 보고 해야 좀 나니까 이론 들어갈게요. 이제 기출 나온 거 봤고, 보면 이제 이거 다 기출 나왔던 거하고 딴 쪽에서 이제 정의한 그 따온 거니까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위험, 해저드하고 취약성, 버널리티. 재난경과 국제 전략의 정의에 의하면 지역 또는 사회가 자체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는 대체할 수 정도로 인적 물적 경제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로서 위험 요인과 취약 요인이 결합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재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엔 재난 경감 국제 전략, 여기 이제 뭐 이런 데가 있대요.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위험 요인은 인명 손상, 재산 피해, 사회 경제적 혼란, 환경 악화 등 잠재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 현상 및 인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과 인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이제 정의. 그리고 취약 요인, 지역 또는 사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사회가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그러니까 노출 정도겠죠. 노출되는 거, 얼마나 취약한가. 위험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출은 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고. 문제에 답이 될 만한 구조는 아니죠, 노출은. 리스크도 답이 될 만한 구조는 아닌데, 리스크가 이제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리스크는 가능성. 즉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런 사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재앙 부분 한번 이제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요. 기출에 나왔던 거고, 이제 재난과 비교된 재앙의 특징은 전체 지구의 전부나 대부분의 영향을 받고 거의 모든 유기관리 조직이 시설과 작전 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대체 그 지역 정부 통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역사회 정상적 일상적인 기능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된다. 재앙적 수준. 여기 이제 재난하고 재앙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지구 멸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표현인데 거의.
그다음에 이제 리질리언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회복력. 그 밑에 이제 쭉 설명할 텐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나왔던 지문이죠. 재난으로부터 충격이나 사회적 기능의 단절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라서의 내구성, 시스템 운영 및 생산성이 회복되는 시간의 신속성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 이제 나왔던 지문인 거고 밑에는 이제 재난에서 개념적으로 충격을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피해 극복이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시스템 내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현상 극복과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써놨는데 이제 내가 실제로 기초 체력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금방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리질리언스 요소들을 이야기 위한 개념적 분석들로서 맥다니엘은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뜻한 내구성과 시스템 운영 및 생산성이 모두 회복되는데 모두 회복되는 필요한 시간의 신속성, 이게 이제 내구성과 신속성. 여기서 따온 거죠, 이 지문이. 이는 재난 발생 이전 위험 경감 활동과 재난 후 대응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내구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 발생 이전 위험 경감 활동, 재난 이전에 어떤 이제 예방 조치를 그 다음에 재난 후 대응 활동에 따라 내구성과 신속성이 이제 좀 더 좋아지는 거죠. 리질리언스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재난 예방이나 대응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거 이제 요게 리질리언스의 핵심.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게. 개요는 이제 개요는 이제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는 회복력은 단순히 피해 발생 이전 상태의 복귀가 아니라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창발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단순하게 회복하는 거 넘어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새롭게 이런 재난을 맞이했을 때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죠. 그래야 이제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그렇게 나가니까. 회복력의 구성 요소는 대체성, 예비 능력. 그러니까 이제 분산된 인프라,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 여러 개가 있어야 이제 회복이 빨리 되겠죠. 그다음에 경고성, 내구성, 시스템의 내재적 강도. 그러니까 이런 학문들이 이제 행정학 재난관리 학문들이 보통 이제 행정학 쪽에서 많이 나와. 행정학 쪽에서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 조금 편할 텐데 그냥 시스템 너무 어렵게 단어들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단어를 되게 어렵게 써놨어. 다음에 조직, 내재적 강도, 그 다음에 시스템 기능의 약화 혹은 상실 없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힘을 의미. 저항성이겠죠. 그 다음에 충격에 대한 완충 기능 수행으로 시스템 정체성 유지.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도 시스템이 이제 유지한다 이거지. 본인의 시스템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는 거. 이게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융통성, 자원 동원 능력 및 자원 효율적 관리를 의미. 여러 개 획일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재난 있었을 때 이제 여러 곳에서 경찰, 소방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투입이 돼갖고 재난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신속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속성 회복돼야 수준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하면 이제 학자들 얘기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묘들성, 독립성. 그러니까 묘들이라는 하나 이제 독자적인 이제 구조 이런 단위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은 묘들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집합체이며 모듈성은 하위 시스템들이 자기 발전 능력을 의미. 그다음에 묘들들 간의 상호작용 및 묘들 간 상호작용 미친 시스템 차원의 영향, 정보, 자원 교환.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생기니까 이제 각자가 자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서로 교환도 해야 되고 정보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어떤 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재난 기본법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재난관리 주간 기간이 있어요. 주간 기간이
이제 여기 뭐 행정부도 있고 뭐 소방도 있고 뭐 경찰서도 있고 각자 맡은 분야이 다 틀려. 정부 조직의 대응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서로. 하지만 서로 이제 역할이 서로 공유하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의 연계는 수직적이나 수평적. 어려운 거 나오면 이제 이런 수직 수평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 수평적인 게 정답이야. 좋은 거야. 요 재난관리 이론 관련해 갖고는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과 긴밀히 연관된 개념. 이게 이제 묘도성 독립성이고 회복력의 구성 요소를 갖출 때 그 사회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며 동시에 상하의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계성이 증진됨. 그다음에 시스템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찰성 가능의 저항권인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시스템 균형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함.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보면서 읽으면 쉽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요 문장만으로는 되게 어려워. 우리는 이제 재난관리 이론이니까 재난이 있었을 때, 시스템 회복력, 우리 집에 재난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 뭐 학교, 뭐 국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한번 대규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력은 하위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들이 대응력뿐만 아니라 거대 시스템 충의에서의 제도적 문화적 변화도 동반돼야 함. 그러니까 개별적 쉽게 얘기하면 구별로,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서울시별로 시스템 층 위에서 3층부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에서 제도적 문화적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 그러니까 문화 인식이 이제 갖춰져야 재난의 대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안전벨트도 예전에 안전벨트 누가 맸어. 담배도 하면서 버렸고. 근데 이제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사소하지만 안전한 사회로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위험의 반복적 발생을 막기 위한 새로운 관행과 질서는 거대 시스템 충의에서의 제도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시스템에서의 적응 능력까지 함께 향상되어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받아들여도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으면 이런 지문을 읽고 문제 지문에 나왔을 때도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게 이제 회복력, 이게 전체적인 이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재난의 특성, 재난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17년도인데 서울시 7급인데 아마 이제 몰라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아마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누적성. 재난은 위험 발발면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시적으로 누적되어 특정한 지점에서 표출되는 결과이다. 이 비가시적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겠어? 부실공사,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결합이 돼서 어느 순간 푹 무너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이런 얘기인 거죠. 누적성, 인지성, 재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위험으로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 자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뒤에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위험과 그 위험을 내가 느꼈을 때 위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 근데 화재를 당한 당사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집도 잃고 뭐도 잃고. 재앙 수준이지만 일반적이 볼 때는 그냥 객관적인 화재에 불과한 거야. 그런 인지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인지성에서의 주관적 인지 차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성이에요. 이런 거 몰라도 그다음에 불확실성,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비선형적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앞에 어떤 모델이 없다. 선형 앞서서 나간 형태. 그러니까 그런 비선형적 그게 없다. 화재나라든가 세월호 이런 사고들이 앞에 선례가 있는 건 아니죠. 불확실한 거지. 어떤 재난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그다음에 복잡성. 재난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재난의 발생으로 관련된 기관들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 등에 따라 복잡성이 뒤따른다. 발생 후에도 있고
재난 자체도 엄청 복잡하죠. 지진만 발생을 하더라도 뭐 이게 바다에서 나면 별 그게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지진이 났어. 그럼 뭐 건물도 무너지고 가스도 폭발하고 막 엄청나게 이거 자체만으로 복잡한 거잖아요. 지진 하나가 아니지. 건물 붕괴부터 뭐 화재까지 다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지진이 그냥 바다에서 나거나 사람이 없는 산에서 났어.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재난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 4번이 정답인데 이제 재난 자체가 복잡한 거죠. 그죠? 처음 접하면 이제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것도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문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할 때는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시켜줬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찾으면서, 그러면 지문을 읽다 보면 정답을 이제 내가 몰라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훅 보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 훅 보고 넘어가지만 몇 개가 딱 걸렸을 때는 거기서 재난이 과연 뭘까?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좀 더 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시험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재난의 특성,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봐봤고, 이제 개요 한번 볼게요. 요 앞에 부분은 이제 쭉 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재난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소한 문제가 나오거나 법령을 이해하거나 할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저도 전공은 하진 않았어. 전공은 하진 않지만 가르치고 보고 머리 법을 전공했는데 하다 보고 이제 막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기본 이제 법 배울 때도 이제 법 철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기본이 돼 있으면 법을 볼 때 되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사회 체제를 이제 저거 갖춰놓은 거니까. 재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요인들이 있냐, 왜 재난을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난 관리를 볼 때 조금 더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볼게요. 재난의 특성, 개요. 재난의 특성은 크게 재난의 발생 이전 모습과 발생의 모습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전 발생 이전 재난을 생각해 봐요. 발생 뭐 화재도 좋고 지진도 좋고 발생 이전 모든 재난 그것의 발생 조건과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재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진 등의 거대한 천대 지변을 제외하고 제의 발발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거나 못하던 간에 하건 못하건 인식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누적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재난이 요게 이제 뭐 터너의 이제 뭐 재난 배양 이론인데 이제 재난의 배양 인자와 조건을 인식하였을 때 우리는 재빨리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것이 예방대응의 주요 활동 내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식의 기술적, 사회적 한계 및 부주의, 관리의 체계적 실패로 말미암아 재난 요인들은 인간의 인식의 영역 밖에서 누적되어 갈 수 있다. 그것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불확실하며 결국 누적된 재재난 요소들은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 사고로 드러나게 된다.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이런 재해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갖고 있는 특징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인식 영역의 밖에서 모르니까 계속 쌓여만 간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 드러날지 불확실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특징들을 이제 개요로 이제 써놓은 거니까. 이는 단순한 과정일 수도 있고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다. 또한 단일한 요인의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지진만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서로 재난이 있었을 때 서로 상호 작용이 있어요. 아까 지진 얘기로 듣지만 지진이 발생한 거 하나가 단순한 게 아니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고 서로 이런 게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전공하거나 많이 익숙한 용어에 대입시키지 말고 이런 용어들을 재난에 대입시키면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해져. 이걸 볼 때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 재난에 대입한다는 거. 자, 또 볼게요. 한편 재난이 발생한 이후 발생을 했어. 그것이 진행되어 나아갈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다.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재해제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사회적, 자연적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전개되는 측면이 강하고 인적, 물적, 사회적, 자연적 요소들. 자,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안 되지만 뭐 세월호 같은 것도 보면 사람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다음에 물적인 것도 당연하고 배에 하자도 있었고 차량을 과적했고 잘 묵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시스템, 그다음에 자연적 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지.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전개가 가는 측면이 강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한 재난의 파급력, 규모, 분포와 정도 등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기치 않은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동반하며 진행하게 된다. 전체적인 거. 이게 이제 나왔던 건데 질문이 문제가 컴포트는 학자가 이제 현대사회 재난은 일반적 행정 환경과는 달리 불확실성, 그다음에 상호작용성, 복잡성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했어요. 문제 물어볼 때 이제 컴포트가 제시하지 않은 컴포트가 제시한 재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컴포트가 있는 것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요거를 이제 재난의 특성이라고 했죠. 자, 하나씩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목차 보면 이제 재난의 특성은 이제 누적성, 불확실성, 4번 복잡성, 5번 인직성, 인지성, 6번 상호작용성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 이제 누적성부터 보면 누적성. 재난은 뜻밖의 사고라는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자동차 사고, 뜻밖의 사고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재난 배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과 터너. 이제 재난 배양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제 터너. 재난이 키워졌다라는 거예요. 배양이라는 게 키워졌다라는 거지. 누적돼서 키워졌다. 과정 발생하는 인식과 터너의 MMD 모형. 이 모형에 의하면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들이 재난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구성된 거야. 그다음에 이제 보면 재난을 청정정리 뜻밖의 사고라는 시각이 아니라 누적성이라는 배양 과정의 시각에서 인식한 터너가 밝힌 바와 같이 재난은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보이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요소들이 특정한 시점에 표출된 결과이다. MMD 모형에 의하면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들이 재난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게 이제 터너가 얘기한 거고, 이게 누적성의 특성이에요. 재난은 위험 발발 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시적으로 누적돼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질문을 제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이런 단어들을 잘 찾으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재난이 발생 자체는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재난의 규모와 강도, 빈도 등은 사회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곧 재난의 가능성은 자연환경의 힘이나 기술이 실패해서 기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인간의 실수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여기가 인간의 실수도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예컨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진을 대비한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곤 한다. 즉 비가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발발 요인들이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결함, 조직과 개개인의 인식 등의 미비, 문화적인 관행의 잘못됨의 요인과 결합하여 재난화되는 것이다. 누적성하고 이제 어떻게 재난되느냐. 여기 이제 누적성 개념이고,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이제 지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지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하죠. 재난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재난 발발률 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대단히 불확실하다. 또한 발발한 사고가 어느 정도로 어떤 범위까지 피해를 남기는지 역시 불확실하다. 이렇게 재난은 발발과 진행에 있어서 불확실함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발발과 진행, 그러니까 재난 이전, 재난 자체, 그죠? 그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학자인지 모르겠어. 학자들이 쓴 걸 짜집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논문 오는 거 다 찾아가고 짜집기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쓰는 사람마다 용어들이 좀 틀리겠죠.
이해만 그렇게 하면 돼요. 재난 자체. 그죠? 자, 불확실성은 우선 재난에 대한 기존의 분명했던 특성이 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도 정상적인 대응의 확대를 넘어서 선례가 없는 조치들을 시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특징들은 왜 나오냐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 나오기 전까지 또 이제 그게 이제 뭐 분산관리, 통합관리란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이론들이 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재난관리 체제를 만들 거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 요거 이제 행정학 개념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추가금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난은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례가 있는 형태,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단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게 이제 어느 틀이 있는 거죠.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힐이 얘기한 건데 이런 이제 질문에 나왔던 거죠.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살아 움직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재난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굉장히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미국 내의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한 드라백이 이제 뭐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 네 가지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거 맞을 거야 아마. 요거고 이제 보면 이제 드라백은 비교적 분권화가 잘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재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응의 표준화가 어렵다고 한다. 즉 연방, 주, 시정부에 따라 대응 양상이 다르며 또한 각각의 정부가 재난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나 매년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 여기 미국의 특징, 재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표준화가 어렵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기관, 군, 경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난 발생 전에 재난관리 조직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역할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수직적, 수평적 파편화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이 많은 잠재적인 긴장을 내재하게 되고 참여 많은 기관 협력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기관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장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재난 발생 전에는 누가 뭐 되면 너 뭐해 막 지정을 해줬지만 막상 발생하고 나면 우왕좌왕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 파편화 막 이쪽 저쪽 막 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긴장을 하고 있고 어렵게 된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조직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또 뒤에 나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불확실성은 누적성이나 보초성과 달리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죠? 뭐 어쨌든 다 나타나. 재난 발생의 경우에는 비가정률이 누적되고 배양되면서 발생하는 커지는데 다양한 재난 발생 요인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자체가 어디서 발생할까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 다안 봤구나. 뒤에가 좀 남아있네. 자, 그래서 재난 발생의 경우엔 위험 자체가 기존의 기술적, 사회적 장치와 맞물리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조직외의 다른 기관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관 간의 권한과 범위 설정이 새로 요구되고 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복구 단계 진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그냥 막 가서 자, 재난 발생 전의 경우에는 이제 비가시적 요인들이 누적되고 배양되면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다양한 재난 발생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잘못됐다. 작용하고는 재난 자체가 어디서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 발생 전에 불확실성으로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재난 발생 전에도.
그리고 재난 발생 후에는 위험 자체가 기존의 기술적 사회적 장치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조직 외의 다른 기관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관 간의 권한과 범위 설정이 새로 요구되고 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복구 단계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 없게 된다. 대응 복구 단계 진행 방향을 없게 된다. 결국 불확실성은 재난 발생 전의 누적성과 발생 후에는 복잡성과 함께 작용하면서 재난 상황을 특징 짓게 된다. 그 다음에 복잡성. 재난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요인에서부터 발생한 이후의 전개 과정과 그 수습 혹은 복구 과정의 전체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복잡성은 재난의 진행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른 국면의 요인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아까 얘기했죠. 어떤 재난 발생할 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전 국면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크고 작은 복수의 수단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서로 막 크고 작게 서로 연관을 준다는 거, 복수. 그러니까 한 번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계속 복수적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화재면 가스 폭발하고, 건물이 소실되고, 무너지고, 그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는 재난 상호작용적인 특성과 연결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복잡성은 재난 자체의 복잡성, 그죠? 재난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관계를 하게 되는 복잡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재난 자체의 복잡성의 경우 재난의 강도, 규모 그리고 최초 사건 관련된 다른 재난의 발생으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이후의 관련 기관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잡성도 있다. 예방활동 단계에서와 달리 재난의 발생 이후 복수의 기관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련 기관 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의 문제 등의 복잡성이 뒤따른다. 지문 이제 표시한 거죠. 아까 기출 지문. 이게 이제 재난 이제 복잡성. 자, 인지성. 재난을 이제 어떻게 인지할 거냐. 인지적인 문제는 언어학적으로 의미장 문제와 관련된다.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의미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언어학자가 쓴 거죠. 제가 쓴 거고. 동일한 재난을 재난 관리자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고로 여기는 데 비하여, 그죠? 관리자는 그냥 본인이 당한 게 아니니까 단순한 기술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가 여기는 데 비하여 그 재난의 피해자들은 대장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우리는 기억도 못할 수도 있지만 경주 거기는 아직도 그 저기 임시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들은 뭐 거주지 뭐 다 읽는 거지. 그러니까 살면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지의 차이라는 거죠. 그거를 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이거. 재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화재라는 아니 뭐 지진이라는 사실, 그 위험을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 차원, 당사자들 간이 불일치, 완전히 불일치하죠. 서로 느끼는 게 틀려. 불일치가 있다. 객관적인 차원과 정량적, 주관적 차원 간의 불일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지성. 이것도 재난의 특징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인지의 차이.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 서로. 현대사회 재난은 어떠한 형태의 재난이 다른 형태의 재난을 야기시키고 또 그 반대의 방향으로 원래의 재난이 강화되는 등 그 상호작용의 밀도와 복잡함이 증대되고 있다. 재난의 발발은 대체로 단연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특정한 결정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요인들과 재해의 발발을 향해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지진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 쭉 있죠. 그죠? 이렇게 있어. 이제 특징하면 이제 컴포트 이제 한 거,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그다음에 인지성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재난의 분류는 조금 더 쉬었다가 할게요. 네.